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시진핑이 황제로 취임을 할 겁니다. 그걸로써 중국은 사실 끝난 겁니다. 중국은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고 끝나가는 과정인데 이 참 슬픈 생각이 들죠. 저렇게 큰 나라가 정말 어마무시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류의 암덩어리로 저렇게 돼가는구나. 이 시진핑을 박정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박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박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를 좀 하는 까닭은 우선 첫째 오늘이 유신 50주년입니다. 유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50주년이 되는데 아마 아무 데서도 유신 50주년을 안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 유신이라는 어떤 그 국가 권력을 굉장히 강화해서 엄청 강화해서 이 고속 성장, 초고속 성장의 길을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델을 등소평이 좋아한 거예요. 또 푸틴도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박 대통령이 숨진 그 해에 이러한 국가주도 고속 성장 모델을 완전히 본인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자들은 이 등소평부터 시작한 이 중국 공산당 또 중국 인민해방군 이자들 또 푸틴 일당 이자들은 이러한 위대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감지도 못하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한 나라는 글쎄요, 사실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국가주도 고속 성장은 여기저기서 많이 흉내를 냈는데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방향 전환을 한 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황제 등극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월 유신 50주년을 맞이한 그러한 그 생각에서 엮어봤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지금 상태가 뭐냐? 정치 체제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면은 그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중국 끝났습니다. 시진핑 의원의 황제 즉위로 끝난 건데요. 이 말을 백모 같은 자가 저자는 뭐 항상 그 말을 좀 험하게 하고 뭐 다 아는 척하게 하고 막 마음 겁없이 하니까 백모 같은 자가 그냥 겁없이 하는 소리라고 하면은 뭔가 권위가 안 붙죠. 그런데 베이징 대학교 경영대 마이클 패티스 교수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으로서 사실은 미카엘 빼띠 뭐 이런 이 정도로 읽겠죠. 스페인 출신으로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오랫동안 베이징 대학교 경영대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행간에는 굉장히 심각한 백모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표현 자체는 상당히 누그러져서예요.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의 책을 누가 전해주고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조 블록이라는 유튜버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 발음을 쓰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 조 블록의 해설하는 음성이 빗바닥에 깔리고 제가 추임새로 가끔 말을 넣겠습니다. 한 1분 3, 40초 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조 블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정책 좀 잘못한 거 다시 뒤집으면 갈 수 있다라는 그거 잘못된 주장이라고 패터스 교수가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며 또 굉장히 힘든 체제적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만 해결된다. 근데 그런 개혁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벌써 한 15년 전에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 패티스 주장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 발전 과정 알아야 된다. 즉 지난 2, 3년간의 시장 역할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었는데 그 이전엔 그럼 중국 경제가 멸종했다는 소리냐? 아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시장 중심으로 정책 바꾸면 중국 제대로 갈 것 같냐? 아니다. 문제는 훨씬 더 크다. 정부 주도 집중 투자 모델인데 이미 10년, 15년 전에 이 모델에 생명이 다했다. 그 생명 다했을 때 다른 모델로 얼른 옮겨 탔어야 되는데 이 모델 택했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두 바꿨다, 모델을. 그 다음부터 사회 자원이 비생산적, 비효과적 방식으로 점점 더 편중돼서 낭비됐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돌이켜보면 80년대 중반부터 20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다. 세계 평균의 2배였고 세계에서 높다는 나라들보다 30% 정도 높았다.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이 근본적 변화를 해서 이 모델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것도 10년 전, 15년 전에 버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델을 버린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사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뜻이다. 이걸 부분적인 정책만 바꿔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 기업 문화, 금융제도, 정치 체제에 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혁명적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다시 이렇게 활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정치 체제를 바꿔야 돼. 폴리티컬 여기 보면 이 사람 말이 뭐냐면 폴리티컬 인스티튜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radical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란 대신 레지임이란 대신에 정치 제도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교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 표현한다는 얘기는 백모용어로 표현하면 야 거기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바꿔서 저기 군당 전부 끌어내서 총살시키지 않으면은 저거 답 없어. 백모용어로 하면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제 10년, 15년 전쯤에 모델을 바꿨어야 된다. 그때 국가주도, 정부주도 집중투자 모델. 정부가 전략적인 파트를 설정하고 거기에 수출경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 끌어가지고 그 핵심적 영역에 우리 같으면 이제 그게 중화학공업화라고 불렸었죠. 인프라 깔고 중화학공업화 그 모델.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어 거기 유화도 들어있어요. 석유화학이 그때 막 날아오르기 시작할 텐데 왜 유화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조선 이런 거 다 자동차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뿌려진 씨가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중 투자 모델인데 그거를 이제 박 대통령이 70년대 내내 드라이브를 걸다가 79년도에 손 딱 털고 79년 초입니다. 돌아가시던 해 손 털고 이제는 시장 주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방향을 확 180도로 바꿔요. 모델을 옮겨 탄다고요. 그리고 옮겨 탄 모델을 전두환 대통령이 계속 밀고 나갔고 그래서 저희가 85년 6년경이면은 선진국을 향하는 트랙에 올라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 변화가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급변시킨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주도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대개 중화학공업화를 노리든지 뭐 이런 기간 산업들을 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지금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 국가가 있어야 돼. 이 정도 강력한 없잖아요. 왜냐면 그 길 가다가 다 망했거든. 다 이상해졌다고. 지금 중국이 그걸 대형으로 가다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두 가지로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79년 이전까지의 기적이 있고요.
79년부터 모델을 확 바꿔서 기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86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군부,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이 체제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드니까 그 한강의 기적의 챕터 2를 조명을 안 하는 거죠. 이 챕터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챕터 1을 끝냈고 챕터 1의 마지막 해에 이거 챕터 2로 가야 돼 라고 물꼬를 확 열어젖히고, 근데 그 물꼬 열어젖히는 과정에 정치적 자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극적 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 하면 절대로 그 물꼬 열어젖히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치적 권력 계산만 하면.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나라 전체가 그냥 관시 먹자판입니다. 커넥션 돼가지고 서로 찍어 먹자 이거예요. 총체적 부실, 총체적 오염, 총체적 미개입니다. 제가 지금 미개는 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저 미개는 뭐냐? 중국의 젊은 세대로 가면 이게 답이 없는 그 중뽕 환자들이에요. 중뽕 환자들. 불그레 갖고. 그러니까 핑크 MZ라고 얘기하죠. MZ 세대가 불그레하다, 핑크빛이다. 중국이 최고고 중화 패권이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젊은 세대를 완전히 잘못 길러놨어요. 그래서 미개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실, 오염, 미개. 이 오염은 이제 완전히 뭐 나라 전체가 지하수까지 다 망가졌으니까 전국토가. 자, 먼저 이제 부동산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주택 빌딩 건설 분양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인의 부가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왜 저렇게 또 몰리냐면 그 중국이 그러니까 남초 현상이잖아요. 한 5천만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팍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한 그 애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 거의 1억 채 가까이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1억 채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숫자냐? 6천만 채가 비었는데 거기에 1억까지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출 상환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은행 소유로 사실 넘어와 있는 집이 1억 채라는 게 1억 채. 자, 거기다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익이 40~50%가 토지 사용허가 매각이에요. 말하자면 사용허가 매각이지만 사실상 토지 매각이죠.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나서 토지를 매각할수록 살림살기가 좋아져. 자, 수요자는 어떻게든 집을 구하려고 그래. 그리고 수요자는 일반 시민 수요자들은 부동산을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알아. 정부는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아. 건설업자는 얼레벌레에서 프로젝트 벌리면은 좋아. 그거를 딱 마지막으로 완성시켜 준 게 뭐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분양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그달부터 주택 장기 할부 주택 융자가 나가는 거예요. 즉 어디선가 이거를 말하자면 견제하고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구조에. 그래서 그냥 물고 돌아간 거예요, 한 10몇 년 동안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저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가 무시무시한데요. 저게 약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보다 좀 커요.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채무 자체가. 저게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한국의 경우랑 비교하면 압니다. 한국은 채무가, 정부 채무가 약 8천억 달러 좀 안 돼. 7천 몇백억 달러인데, 저게 한국 GDP가 한 1조 6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한국 GDP의 절반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면서 저게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저런 정책을 취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데 경제 정책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감동이 없죠. 화두가 없으니까 전략도 없고.
그러나 국방, 안보, 한미동맹, 경제 여기는 아주 굳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이 아까 보면 자원을 낭비한다 그러잖아요. 이 낭비가 이제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1대1로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거 저거 낭비죠. 세계 지정학을 파괴하고 중국에 대한 반감만 늘여놨죠. 저 1조 달러 썼단 말이에요. 수자원 관리를 파괴했죠. 저 돈을 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 잘 만들고 상수 잘 만들고 그랬으면 저 돈 훨씬 덜 들죠. 저거 이제 삼엽댐하고 그 남북 수로만 해도 거의 1조 달러 육박하거든요. 전국에 철없이 지어놓은 여기저기 지어놓은 저기 어디야 저거 수력발전소 또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잘 봐서 지었어야지 아무데나 막 지어놨다고요. 하나 댐 짓고 조금 나서 또 댐 짓고 또 댐 짓고 이렇게 짓는 거 아니거든요. 수자원 관리가 완전 파괴됐죠. 교통망도 파괴됐죠. 고속철에 지방정부랑 중앙정부가 각각 한 8천억 달러씩 묶여 있습니다. 저기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고속철에. 고속철에 태반이 철도 전기비가 안 나오는데 국방 파괴했죠. 매년 1,000억 달러 이상 아마 무기를 사재고 있을 텐데 자기들 군수산업에 돈 질러가지고 그게 다 또 인민해방군 산하 기업들이죠. 깡통 무기죠. 태반이. 이 중국의 국방비가 연 한 2,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저것도 낭비인데 저 돈만큼 또 낭비돼요. 저 뭐냐면 공안 비용입니다. 감시 통제 여론 조작 비용이 국방비보다 중국이 큽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감시 통제 여론 조작 비용이 국방비보다 커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국방비와 공안비를 합치면 우리나라 예산만 합니다. 전체 예산. 그러니 얼마나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게 아까 말한 패티스가 말한 저 문제라고요. 저게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저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견제와 균형 없이 자원과 인력이 그냥 낭비되는데 낭비되면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돈이 막 타면 상관이 없는데 낭비돼 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일이 후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후과를. 나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댐을 지어놨더니 삼엽댐 지어놨더니 이거 꼼짝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남북 수로 만들어놨더니 강북이 그 수로에서 물 끌어들인 강물이 다 말라붙어 갖고 이상해지고 그게 저 회하 쪽에 그러거든요. 회하에서부터 끌고 갔거든. 베이징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고속철을 지어서 전국 천지사방 다 망쳐놨는데 이거 걷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하고 1대1로로 돈 질러놨더니 중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와 평판만 나빠지고 반감만 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들이 있다고 오히려. 안 쓴 것만 못해요. 돈이란 건 그렇죠. 자원이라는 건. 그래서 저게 켜켜이 저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 꼼지락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패티스의 얘기예요. 그러면 패티스의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정부 주도의 그런 그 집중 투자 모델이 정부 주도 집중 투자 모델, 국가 주도 집중 투자 모델이라는 게 어느 일정 단계를 넘으면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나온다. 저런 식으로 낭비가 되고 그릇된 곳에 되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 때 그걸로 재미를 봤어도 얼른 바꿔타야 된다, 말을. 그 재미 보던 시점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대개 한 2007년, 2008년, 2006년경인 것 같다라고 이러는데 그게 제가 계산한 거랑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1979년 수준을 중국으로 옮기면 언제일까요? 그게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패티스의 생각이 제 생각이랑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979년에 시장 주도 모델로 바꿔 타버린 거예요. 정부의 집중 투자 모델에서. 그걸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에 물꼬를 텄고 신군부의 전두환, 노태우 두 양반이 그걸 꿋꿋하게 지켜나갔고 그때 모델을 바꿔 탔는데 중국은 2005년경에는 그걸 바꿔 탔어야 되거든요. 안 바꿔 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부터 한 17년 동안 패티스는 이제 최장 한 15년 보는데 저는 17년을 봐요. 17년 동안 저런 식의 개판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 중국 끝난 거죠. 수습할 길도 없고.
자, 지난 10년 동안 중국 중앙정부 부채를 한번 보세요. 2010년 뭐 이렇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한 1조 달러 수준이에요, 저게. 그러다가 지금 얼마가 됐냐? 3조 6천억, 3조 7천억 달러라고. 지금도 아니에요. 작년에. 올해는 더 불어요, 저거. 4조 달러 넘어 나가요. 그럼 올해 우리는 7천 한 3, 400억 달러로 끝날 거예요.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그럼 한국은 GDP의 절반이 안 돼, 훨씬. 이제 윤석열 정부 몇 년 가면 GDP의 3분의 1까지 떨어져요. 근데 중국은 지금 GDP의 이게 3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면요. 4조 달러. 그럼 이제 저거에다가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지방정부 부채를 합치게 되면 지방정부도 부채 지금 불어가고 있거든요. GDP의 1.2배, 1.3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에. 무시무시합니다. 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인용한 건 뭐 백모가 함부로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시지만 이거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거고 사주는 저기죠. 저기 뭐야 저쪽이죠. 알리바바 쪽이죠. 홍콩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꽤 균형 있는 게 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케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이 숫자가 뭐냐면은 공식적 부채가 중앙정부 부채보다 한 1조 더 많은 4조 5천억 달러예요. 2021년 말 기준. 그런데 비공식적 부채가 있다고요. Local Government Financed Vehicle.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렇게 내세운 유령회사. 이게 무려 7조 달러나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야? 11조 5천억 달러 아니에요. 그러다 중앙이 3.6조 달러 아니야. 2021년 말로. 그럼 두 개 합치면 15조 달러가 넘죠. 15조 달러죠. 그 넘죠. 그럼 저게 GDP보다 커요. 2021년 기준으로. 그래서 저게 답이 없는데요. 근데 그게 올해 엄청 부를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합쳐가지고 20조 달러 넘어갈걸요, 올해. 그냥 20조 달러쯤 될 거예요. 근데 저건 세 발의 피야. 민간 쪽은 더 심해. 그래서 IMF가 지금 제일 위험한 국가로 중국을 꼽잖아요. 저 통째로 그냥 금융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안화 막 찍어내고 그냥 막 돌려내고 그래서 저기 뭐야 하루 지나고 났더니 뭐 이상해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이런 그 대난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 경제가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잘 헤쳐나가요. 그러나 절대로 쉬운 게임 아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우리도. 자, 이 정부 주도 집중 투자 모델은 이게 치명적 유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 한강의 기적이 챕터 1, 2로 나뉩니다. 챕터 1은 정부 주도 고속 성장, 정부 주도 집중 투자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1979년에서 1985년 시기에 시장 주도 모델로 변화를 해요. 형태가,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나비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메타모포시스죠. 저게 굉장히 그런 변화, 저게 굉장히 심오한 이치거든요. 저걸 이제 영어로서 메타모포시스라 그러고, 이제 동양에서는 저걸 역이라고 부른 거죠. 바뀔 역자. 이게 바꿔타기, 체질 변화, 변태, 변형, 변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부 주도 고속성장 집중투자 모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업 집단과 관료와 군부와 정치권이 결탁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다 그래도 이 생태계 잘 안 깨진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도구 총리께서 무슨 그 생태계에 꼭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 원래대로의 정부 주도 고속 성장 모델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셨었어요. 78년도, 79년도에. 그리고 저거를 바꿔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주장한 분이 나중에 이제 중간에 아마 나중인가 삼성의 그 회장하셨죠. 신현확. 예, 신현확 이제 그 부총리께서
저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양반이 이제 이끄는 경제기업원의 브레인 젊은 관료들이 이제 이걸 시장주도 모델로 바꾼 거예요. 그 안을 낸 거예요. 그 결심을 박 대통령이 79년도 1월 달에 한다고요. 이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다 그래도 저게 잘 안 바뀌어요. 생태계가 형성되니까. 근데 중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커녕은 원래 뿌리가 폭도군대라고요. 이 폭도군대의 얼굴마담이 당이에요. 제가 중국을 다른 공산국가랑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공산국가들은 당에서 군이 나와요. 중국은 당이 비리비리해. 그래서 중국은 군에서 당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래도 당이 좀 얼굴 좀 내고 얘기 좀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그러냐? 80년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어떤 그 국가가 살림살이가 커지고 살림이 복잡해지니까 군이 많이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서야 당과 국가가 그래도 군에 한 소리 할 수 있는 실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89년도 2002년 사이에 장점인 시대에 군에게 아예 공식적으로 특수 면허 가진 기업 집단으로 면허를 내준다고. 그래서 군의 부패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진급을 하면 저 군 관련 기업을 갖고 흔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급을 하면 진급할 때마다 그 바쳐야 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저게 일반 병으로 입대할 때 한 돈 100만 원 갖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백만 원 갖다 줘야 돼요. 그 이상 갖다 줘야 돼요. 일반 병으로 입대할 때도. 그러니까 그게 병이었다 하사관 되고 하사관이었다가 위관 되고 위관이 영관급 되고 영관급이 스타 되고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진급 뇌물만. 저게 왜 그렇게 진급 뇌물을 바칠 가치가 있냐라면 저기서 진급을 하게 되면 저 기업 집단이랑 연관돼 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는 게 많거든. 엄청 많거든. 군이 직접 기업 집단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당 주도의 집중 투자 모델의 저 문제점이 아까 패티스 교수의 말은 뭐냐면 저 문제점, 저 한계가 언제 왔냐. 우리는 그 한계가 78년도에 왔습니다. 한국은. 근데 한계가 왔다는 거를 알고 확 바꾼 거예요. 그게 정치적 자살이라는 거 알면서도 박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돼? 이거 한계입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해를 하고 자신의 목숨과 정치 생명을 내걸고 바꾼 거고 그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군당주도 집중투자 모델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막아보겠다 미봉하겠다고 시진핑을 끌어들인